조선 후기 소백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달골. 달이 뜨면 가장 먼저 빛이 닿는다 하여 그렇게 불렸습니다. 논면 마지기와 낮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마을은 특별히 크지도 않았고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 오면 거두는 그런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몇 해째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끝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 잡은 낡은 초가집. 그 집 대문 앞에는 매일 아침 집신 한 켤레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신을 발견한 것은 이른 새벽 우물을 길러 나오던 박씨 안악이었습니다. 이게 뭐여? 안악은 대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집신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버려진 물건처럼 낡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삼아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악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집신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 위에 나무잎이 한 장 덮여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처마 아래 바짝 들어붙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씨까지 헤아려 두고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마을 안으로 퍼졌습니다. 최 노인 집 앞에 날마다 집신이 생긴다더라. 귀신이 놓고 가는 것 아니겠어? 아니, 귀신이 집신은 왜 놓고 가? 귀신은 발이 없잖아. 마을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최 노인이었습니다. 올해로 70을 넘긴 최 노인은 젊은 날 한쪽 다리를 다친 뒤로 먼 길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장터는 고사하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에게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밥 한 그릇, 나물 한 줌을 건네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부터 대문 앞에 집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것이 잘못 온 것인가? 집 안으로 가져와 며칠을 두었지만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어보니 발에도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 집신을 신고 조심조심 마을 안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길이었지만 집신이 생기고 나서는 왠지 발이 좀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을에서 제일 눈이 밝다는 칠복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아예 새벽부터 최 노인 집 담벼락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새벽 안개가 아직 낮게 깔린 시각이었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려는 순간 발소리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집신은 어느새 대문 앞에 놓여 있었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진 그림자를 칠복이 아버지는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빠른 사람이야. 그리고 익숙한 사람이야. 칠복이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낯선 사람은 아니야. 발소리가 이 길을 아는 사람 같았어. 마을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신은 봄이 가도 여름이 가도 가을이 지나도 겨울이 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문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달골 마을에는 밤마다 조용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노인의 하루는 늘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뜨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면 노인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집 한 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꼬고 당기고 엮고 다시 꼬고. 집신 삶는 일은 최 노인이 16살 때 아버지에게 배운 솜씨였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신발이 없으면 길을 못 걷는다. 길을 못 걸으면 세상을 못 본다. 집신 하나가 사람 한 명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야. 노인은 그 말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달골 마을에서 최 노인이 집신을 삼기 시작한 것은 40줄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신을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한 아이가 맨발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발 뒤꿈치가 터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집신을 벗어 아이의 발에 꿰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발에는 너무 컸지만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가자. 집에 가서 발 씻어.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말고도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더 있을 것이다. 다음 날부터 노인은 자신이 신을 것보다 더 많은 집신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달골 마을에는 유독 가난한 집이 많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도 가을에 거두는 것보다 빚이 더 빨리 쌓이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 아이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형이 신다 남긴 것을 물려받아 발가락이 삐져나오도록 꿰고 다녔습니다. 최 노인은 그 아이들의 발 크기를 기억했습니다. 이 아이는 발이 좁고 길다. 저 아이는 발등이 높다. 이 집 막내는 아직 작으니 조금 여유 있게 삼아야 한다. 아이들이 자라면 다시 삼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 서방은 참 별난 사람이여. 자식도 없는 양반이 남의 집 아이들 집신을 왜 저렇게 정성껏 삼는가. 노인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웃었습니다. 손이 심심하면 몸이 먼저 늙어요. 그 시절 마을에는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와 밥일을 해주며 겨우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수는 늘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나가면 혼자 일어나 혼자 찬밥을 먹고 혼자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의 발은 늘 맨발이었습니다. 여름이야 그렇다 쳐도 가을 찬서리가 내리는 날에도 겨울 눈길에도 덕수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집신을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노인은 덕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은 덕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와봐. 아이는 겁먹은 듯 잠시 망설이다 노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아이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두꺼운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단해질 때까지 아이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집신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신어봐.
덕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발이 있어야 어른이 되지. 어서. 아이는 집신을 받아 발에 꿰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덕수는 발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못 본 척 돌아섰습니다. 울지 말고 어서 가. 어머니 심부름 있다며. 그 뒤로 덕수는 노인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심부름도 하고 물도 길어다 주고 장작도 패주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이가 워낙 꾸준하게 오니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노인은 집신을 삼고 덕수는 그 옆에서 짚을 추려주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 시간은 조용하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집신을 많이 삼아요? 어느 날 덕수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거든. 덕수는 그 말을 한동안 되씹었습니다. 그럼 저 지금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발을 내려다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지금 따뜻한 거야. 세월이 흐르면서 노인의 다리는 더 나빠졌습니다. 멀리 걷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손만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짚을 추리고 날이 저물면 집신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 친척집으로 떠난다 했습니다. 덕수도 따라갔다 했습니다. 노인은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아이가 인사도 없이 떠났구나. 그래도 섭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렸고 어른의 사정이 아이에게 늘 먼저 설명되지는 않으니까. 노인은 그날도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았습니다. 한 켤레를 다 삼고 나서 잠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몇 켤레를 삼았는지는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신을 신고 어디로 갔는지도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되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덕수가 달골 마을을 떠난 것은 12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날 밤 보따리를 쌌습니다. 덕수는 그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덕수도 무언가를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둘은 마을을 나섰습니다. 덕수는 마을 어귀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골 마을은 아직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느티나무는 희뿌옇게 흐릿했고 최 노인의 초가지붕도 겨우 윤곽만 보였습니다. 덕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인사를 하러 가야 했는데 그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미 저만치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발을 떼었습니다. 집신 바닥에서 흙이 밟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노인이 삼아준 집신이었습니다. 덕수와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경상도 어느 장터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먼 친척이 산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 그 친척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도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살림을 이었습니다. 덕수는 학당에 다니지 못하고 낮에는 장터에서 심부름을 뛰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말투, 낯선 얼굴들.
달골 마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덕수는 잘 버텼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었고 시키는 일은 성실히 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덕수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부지런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낯선 처마 밑에 누워 눈을 감으면 늘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집신을 삼던 오후. 손이 거칠고 허리가 굽은 노인. 발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거든. 그 목소리가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가 15이 되던 해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낮에는 장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쓸 돈이 부족했습니다. 덕수는 잠을 줄였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더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쌀 한 돼, 약재 한 봉, 그것을 모으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수야. 예, 어머니. 힘드냐? 덕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바깥에 나와 혼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고 있는 집신은 오래전 것이었습니다. 낡아서 바닥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덕수는 그 집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달골 마을을 떠날 때 신고 온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삼아준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수는 16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덕수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친척 집에 인사를 드리고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있으면 길을 걸을 수 있다. 길을 걸으면 세상을 볼 수 있다.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덕수는 걸었습니다. 장터에서 일했고 농번기에는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때로는 배를 골기도 했고 때로는 처마 밑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쓰러지지 않았는지 덕수 자신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맨발로 서리를 밟던 자신의 발에 처음으로 집신이 신겨지던 그 순간, 그때 느꼈던 온기가 아직 발바닥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이 발걸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어느새 20을 넘겼습니다. 여러 고을을 돌며 일을 배우고 손기술을 익혔습니다.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거리에서 조금 더 큰 일거리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달골 마을 출신 상인을 만났습니다. 오래된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달골 마을 어떻게 됐어요? 덕수가 물었습니다. 상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대로지 뭐. 아, 근데 최서방 알지? 집신 삼던 노인. 덕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직 거기 계세요? 있지. 근데 다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더라. 마을 밖은 이제 못 나오신다고. 혼자 사시는 거 알지? 그냥 조용히 지내신다고.
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인이 떠나고 나서도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직 살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마을을 떠나던 날 끝내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밤 덕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 손과 부지런한 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을을 돌며 익힌 것 중에는 집신 삼는 솜씨도 있었습니다. 노인 곁에서 짚을 추리던 어린 날의 기억이 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덕수는 짚을 집어들었습니다. 꼬고 당기고 엮고 다시 꼬고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신 한 켤레가 완성되었습니다. 덕수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갚는다는 말 없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주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덕수는 보따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골 마을까지는 며칠 길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은 6월 초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울이 불었고 논이 잠겼습니다. 낮은 지대의 집들은 마당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달골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리를 묶고 물을 퍼냈습니다. 무너진 담을 세우고 떠내려간 물건을 건졌습니다. 비가 잠깐 멈추면 지붕을 살폈고 다시 비가 내리면 또 물을 퍼냈습니다. 마을 끝 최 노인의 집은 걱정이 더 컸습니다. 노인은 혼자였고 다리가 성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들러 안부를 살폈지만 이미 초가 지붕 한쪽이 빗물에 죽어 있었고 마당 한 귀퉁이는 흙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괜찮으세요? 박씨 안악이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비 많이 오네. 지붕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그치면 보지요. 노인은 담담했습니다. 걱정을 내색하지 않는 것이 젊은 날부터의 습관이었습니다. 비가 잠시 약해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도롱이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있었고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방향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칠복이 아버지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요? 어디서 오셨소? 낯선 이가 삿갓을 들어 올렸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달골 마을 맞지요? 그렇소만. 청년은 잠시 마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느티나무, 낮은 초가들, 구불구불한 안길. 찾아올 곳이 있어서요. 청년이 향한 곳은 마을 끝이었습니다. 느티나무를 지나 낡은 초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빗물이 고여 있었고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년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문은 청년의 기억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신을 놓고 가던 자리.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십니까? 마루에 앉아 있던 최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삿갓을 손에 들고 빗물을 온통 뒤집어 쓴 채로. 노인은 청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노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수입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야 왔느냐. 그 말이 입끝까지 올라왔다가 들어갔습니다. 고생했겠구나. 그 말도 올라왔다가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들어와요. 비 맞으면 안 되지. 청년은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은 차를 끓였습니다. 청년은 젖은 도롱이를 벗고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된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청년을 보았습니다. 덕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놓고 갔습니다. 노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집신 말씀입니다. 몇 해 전부터 할아버지 대문 앞에 집신을 놓고 간 것이 저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예. 몇 해나 됐어. 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사흘 길이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달포에 한 번씩은 왔습니다. 한꺼번에 며칠치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인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맨발로 다닌 거 기억하세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집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제 발에 처음으로 신발이 신겨진 게. 노인은 그제야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운 아이가 너였어. 덕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억을 못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한 것이었어. 발이 시릴 것 같아서. 그게 다였어. 알고 있습니다. 덕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수는 계속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갚아야 한다는 말도 안 하시고, 기억해 달라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오래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속의 마당이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노인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변변치 않은 밥상이었지만 덕수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래된 그 방 안의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둘은 나란히 마루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 있어? 여기서 하루 이틀길 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좀 안정이 됐습니다. 잘 됐네.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가셨습니다. 노인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빗속에서 달골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덕수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고인 물을 쓸어내고 무너진 담 한쪽을 임시로 세웠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빗물에 젖은 이영을 살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노인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마당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덕수가 마루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컸네. 덕수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손 닮은 것 같습니다.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당 위 아침 햇살처럼 조용하게 번졌습니다. 덕수가 마을을 떠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덕수는 보따리를 등에 지고 마루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대문까지 나왔습니다. 둘은 마주 섰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덕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는 길에 조심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덕수는 돌아섰습니다. 마을 안길을 걸어 어귀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 모퉁이를 돌아 덕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노인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덕수가 다녀간 뒤 마을의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아버지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덕수가 마을에 머무는 사흘 동안 그 청년이 최 노인 집에서 나오는 것을 2번이나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집신 놓고 간 사람이래요. 안악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어릴 때 이 마을 살던 덕수라고. 최 노인한테 집신 얻어 신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다 커서 갚으러 왔다는 거야? 몇 해를 매일 왔다 갔다 했대요. 사흘 길을 달포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박씨 안악이 말했습니다. 근데 최 노인은 기억도 못 하셨다며. 그렇대요. 그냥 발이 시릴 것 같아서 신겨줬다고. 아이고. 안악은 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장독 옆에 쭈그려 앉아 있던 막동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거운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한 일이 제일 오래 남는 거거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골목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최 노인 집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들르고 싶었습니다. 나무를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 떡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칠복이 아버지는 무너진 담을 제대로 고쳐주겠다며 흙손을 들고 왔습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들 이래요? 갑자기. 그냥요. 박씨 안하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마루에 앉히고 물을 끓였습니다. 좁은 마루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누군가 웃었고 그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그 집에 사람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노인은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풀들이 싱싱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지던 자리에는 작은 웅덩이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놓고 간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발이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오래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발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거든.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 아이의 발을 따뜻하게 했고, 그 아이의 발이 이렇게 먼 길을 걸어 다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구나. 노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떴습니다. 장마가 거친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로 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웅덩이에 달이 비쳤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그 빛에 흔들렸습니다. 달골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쓸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신 한 켤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마다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은 것. 아무렇지 않게 건네받아서 그냥 잊고 살았던 것. 작은 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지나치며 잡아준 손 하나. 그것들이 사실은 작지 않았다는 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오래도록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덕수는 약속대로 달포에 한 번씩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노인의 집을 살폈습니다. 지붕을 고치기도 하고 장작을 패기도 하고 그냥 나란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그때마다 집신을 삼았습니다. 덕수 옆에서 예전처럼. 어느 날 덕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삼으세요? 손이 기억하는 걸 어떻게 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덕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짚을 집어들었습니다. 꼬고 당기고 엮고 다시 꼬고.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집신을 삼았습니다. 그 오후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최 노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루에서 집신을 삼다가 그냥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그 소식을 듣고 달골 마을로 왔습니다. 노인을 땅에 모시고 며칠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덕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집신 한 켤레를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골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 기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친절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밝힌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에도 달빛은 달골 마을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